6장 2절 직교집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Rn 공간상에 있는 몇 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서로 간에 수직이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직교집합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수학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i하고 j가 서로 다를 때 ui하고 uj의 내적이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말합니다. i하고 j가 서로 다르다는 말의 의미는 이 첨자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u1과 u2 이런 식으로 u2와 u3 이렇게 서로 다른 벡터들끼리의 내적이 0이라는 얘기니까 서로 수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집합이 있다면 이런 집합을 우리는 오소고날 셋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u1, u2, u3가 이와 같은 벡터로 되어 있을 때 이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직교집합임을 보이시오라는 얘기예요. 직교집합의 정의로부터 u1과 u2가 서로 수직, u2와 u3가 서로 수직, 그리고 u1과 u3가 서로 수직임을 보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열벡터로 되어 있으니까 u1과 u2의 내적을 직접 계산해 볼까요? 앞절에서 배웠던 내적의 정의로부터 이제 각각의 열벡터의 내적은 앞에 있는 벡터를 전치를 하죠. u1의 트랜스포즈 u2입니다. 자, 이제 u1의 트랜스포즈니까 u1이 열벡터예요. 전치를 했으니까 행벡터로 바뀌어지죠. u2는 -1, 2, 1이에요. 이걸 직접 행렬 계산하면 0이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u1과 u3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직접 계산해보면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u2와 u3의 내적도 0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벡터들끼리 내적한 것이 모두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었기 때문에 직교집합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직교집합이 있을 때 어떤 특징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리 4번을 보겠습니다. 집합 S가 있습니다. U1부터 UP까지 Rn 공간 안에 0이 아닌 벡터들, 이 P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어요. 이 집합이 만약에 오소고날 셋, 직교집합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집합은 반드시 1차 독립이라는 것을 보이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S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 공간의 기저가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얘네들로 생성되는 모든 부분 공간에 대해서 요 P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이 집합 S가 기저 역할을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선 1차 독립이라는 것을 먼저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직교집합은 언제나 서로 간의 1차 독립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직교집합은 서로 독립이에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U1, U2, UP가 서로 직교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직교집합이라 가정했었으니까요. 서로 직교하는 집합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정이었었으니까요. 직교집합이란 말의 의미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서로 직교한다는 얘기예요. 직교한다라고만 쓰면 되겠네요. 서로 직교하는 벡터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리고 이제 독립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했을 때 앞에 개수가 모두 0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P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을 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 앞의 개수 C1도 0, C2도 0, 그리고 CP도 모두 다 0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C1, C2, CP 각각을 다 0이라고 보이는 것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한꺼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같이 I를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또 3일 수도 있고 해서 또는 P일 수도 있는 이런 I에 대해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UI라는 벡터를 이 식의 양변에 내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I를 내적하려고 합니다.
즉 이식의 양변에다 UI를 내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얘를 우변을 먼저 써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0과 UI의 내적인데요. 당연히 0과 UI의 내적은 0일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성질 때문에 0은 모든 벡터들과 서로 직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0은 여기 보다시피 얘와 같잖아요. 그래서 제로 벡터 대신에 얘를 바꿔놓겠습니다. C1, U1, C2, U2, CP, UP예요. 그리고 내적 UI입니다. 여기서 I는 1일 수도 있고 또는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P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어떤 한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적이 갖고 있는 성질을 사용할까요? 내적은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고요. 중간에 있는 스칼라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C1, 그래서 U1 내적 UI예요. 또한 C2, U2 내적 UI예요. 그리고 CP, 그리고 UP 내적 UI와 같이 됩니다. 자, 이때 이 I가 만약에 1이면 얘네들은 0은 아니고 나머지가 다 0이 되겠죠. 만약에 I가 2가 되면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0이라는 조건은 없어요. 서로 다른 벡터들끼리의 내적이 0일 뿐이에요. 만약에 I가 2가 된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I가 P가 되면 얘만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다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1부터 P 사이에 있는 모든 I에 대하여 그럼 얘네들을 간단하게 표시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이 안에 U1, U2, U3 쭉 가다 보면 어딘가에 UI 번자가 있겠죠. 그래서 UI 내적 UI와 같이 되는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서로 직교하는 벡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여기에서 잘 볼까요? 여기에서 이 집합 안에 있는 벡터들은 0이 하는 벡터들이다 라고 가정했었습니다. 0이 하는 벡터들이니까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원래 0보다 큰 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이 0이 되는 경우는 UI가 제로 벡터일 때밖에 없다라고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제로 벡터 아닌 벡터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가 0일 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UI하고 UI의 내적은 제로 벡터 아닌 벡터들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항상 0보다 커요. 그런데 이 앞에다 스칼라별을 해서 0이 나오려면 얘가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얘가 0일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I에 대하여 CI가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I가 1일 때 C1도 C2도 I가 1이면 C1이 0이고 I가 2면 C2가 0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I가 P면 CP가 0 이런 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요거이므로 자 1차 결합한 것을 0이라 가정했는데 앞에 개수가 전부 다 0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U1, U2 그리고 UP는 서로 독립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로 독립이 되는 벡터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명제는 말로 설명할게요. 정확하게 P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독립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럼 얘네들로 생성되는 모든 어떤 부분 공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 공간들은 이 1차 결합, 이 P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당연히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1차 독립이면서 또한 생성도 되니까 당연히 기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 4번이 증명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정리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직교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직교 집합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독립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둡시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에세이에서 생성되는 부분 공간의 기저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직교하는 집합이면서 만약에 기저까지 된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직교 집합이 기저까지 됐을 때를 이렇게 간단하게 직교 기저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Rn 공간상에 있는 부분 공간 W의 기저가 됨과 동시에 서로 직교하는 집합이 있다면 간단하게 아까는 그냥 오소고날 셋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직교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직교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들끼리는 서로 독립이 되고 그 벡터들로 생성되는 모든 부분 공간의 기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었으니까 그래서 직교 기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오소고날 베이시스란 말을 사용하게 됐어요. 우린 뒤에 가서 오소노말 베이시스란 말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용어랑 지금 배우는 용어는 약간 다르니까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은 직교 기저에 나중에 배우는 용어는 우리가 정규 직교 기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구별을 잘 하기 바랍니다. 일단 직교하는 집합이 기저가 됐을 때 직교 기저를 한다는 거 용어 뜻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정리 5번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5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Rn 공간상에 있는 부분 공간 W의 직교 기저를 이와 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냥 직교 집합이 아니라 직교 기저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교 기저예요. 자, 이제 이렇게 표시하고 W에 속하는 임의 벡터를 Y라 했을 때 이 Y는 얘가 기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W가 요 직교 기저들에 의해서 유일하게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생성도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W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요 직교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이 P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일하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우리의 관심은 얘네들이 서로 직교하는 기저가 된다면 앞에 개수 C1, C2, C3 이런 값들을 아주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의 모양이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해질까 하고 봤더니 이런 모양으로 구해진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왜 직교 기저가 주어진다면 이 앞에 1차 결합을 했을 때 앞에 개수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증명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계산했을 때는 독립임을 보이기 위해서 이퀄 0이라 놓고 앞에 개수가 0이라는 것을 증명했었는데요. 자, 지금은 Y라는 벡터가 이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이제 앞에 증명했던 걸 살짝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얘를 Y라는 벡터로 놓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모든 I에 대하여 우리는 양변에 UI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책에는 J라 써놨군요. 그럼 여기를 J로 바꿔서 표시를 해볼게요. 책의 기호 표기를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책에 J로 되어 있으니까 J를 똑같이 맞춘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놨을 때 모든 J에 대해서 UJ를 직접 이 Y에다 내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에다 UJ를 내적하죠. 그러니까 Y 내적 UJ를 계산합니다. 그게 이제 요거예요. Y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UJ가 됐습니다.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가 UJ, 여기도 UJ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서로 직교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게 서로 다르면 당연히 0이에요. 같을 때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J만 있어요. 이제 CJ, UJ, UJ와 같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서로 직교하는 기저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수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첨자들끼리는 전부 다 제로가 되고 같은 첨자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CJ를 찾고자 하거든요. CJ는 그럼 당연히 용어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직교 기저의 원소였기 때문에 제로가 아닌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0이 하니까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자기 자식끼리 내적은 0보다 큰 것 같은데 0이 아닌 벡터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기 자식끼리 내적이 이제 양수란 것을 알 수 있죠. 얘가 양수예요. 얘가 양수였으니까 0이 하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J에 대하여 이제 CJ의 모양을 찾아보겠습니다. CJ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정리 4번을 살짝 활용을 하면은 정리 5번에 대한 증명도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걸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해보니까 UJ, 내적 UJ가 되고 그 다음에 Y,
내적 UJ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J는 1부터 P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을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J의 모양이 이런 꼴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이 모양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직교 기절을 다룰 때와 그냥 기절을 다룰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것을 이 정리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벡터간의 기절은 무수히 많습니다. 기절을 이루고 있는 부분 집합은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가 직교 기절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각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시가 되는데 그 앞에 개수를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교 기절을 다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기절은 기전인데 직교 기절하는 조건이 없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각각의 앞에 개수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즉 앞에서 배웠던 선형계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하나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구법이라든가 이런 걸 써서 직접적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풀이 과정이 엄청 길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직교 기절을 갖고 선택해서 우리가 다루게 된다면 이 앞에 개수를 이렇게 간결하게 공식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직교 기절을 배우려는 이유입니다. 직교 기절을 갖고 다루게 된다면 1차 결합했을 때 앞에 개수가 아주 손쉽고 빠르게 구해지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뤘던 예제 1번의 집합 U1, U2, U3는 여기 다시 적어놨습니다. 이런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자, 분명히 예제 1번을 통해서 이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직교 집합이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 4번을 통해서 직교 집합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서로 독립이라는 것도 확인했었고, 더 나아가서 이 세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집합, 이 S로 생성되는 집합의 기저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교 기저가 된다는 것을 더불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직교 기저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세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집합 안에 있는 모든 벡터는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앞에 개수를 표현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1차 결합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앞에 개수를 정확하게 찾아서 이 Y 벡터를 U1의 C1배, U2의 C2배, U3의 C3배를 해서 결합할 때 C1, C2, C3가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배웠던 이 공식에 맞춰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C1을 계산하려면 이게 J로 되어 있어요. 그럼 C1은 U1과 U1의 내적 그리고 Y와 U1의 내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여러 개를 계산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와 U1의 내적을 계산하고 또한 Y와 U2의 내적도 계산하고 그리고 Y와 U3의 내적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Y와 U1의 내적이에요. 내적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바로 계산할게요. 원래 이제 전체를 시켜서 행렬 직접 계산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열 벡터끼리의 내적은 그냥 공식처럼 외우기 쉬워요. 첫 번째 곱끼리 곱해요. 두 번째 곱끼리 곱합니다. 세 번째 곱끼리 곱해요. 다 더하면 됩니다. 10 빼서 1을 더하니까 11이에요. 이거는 11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Y하고 U2의 내적입니다. 자, 얘랑 내적합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2 마이너스 8이에요. 이걸 다 계산하니까 이건 마이너스 12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Y하고 U3의 내적도 역시 계산합니다. 자, 얘랑 내적합니다. 이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거 계산하니까 2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8이죠.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3이군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Y와 U1, 이 분자 부분을 지금 다 계산한 거예요. Y와 U1, Y와 U2, Y하고 U3의 각각의 내적을 계산했고요. 이제 이 분모 부분을 계산하려면 U1과 U1의 내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U2와 U2의 내적입니다. 벡터 표시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U2와 U2의 내적, 그리고 U3와 U3의 내적입니다. 자, U1과 U1의 내적 계산합니다. 자, 이제 자기자식끼리 내적이니까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이에요. 3, 3, 9, 1, 1이니까 11이군요.
같은 방법으로 U2의 내적 계산합니다. 1, 4, 1, 4, 6이군요. 그 다음에 U3의 내적이에요. 이거 계산하니까 4분의 1, 4, 그 다음에 4분의 7이에요. 4분의 49죠. 정정합니다. 자, 그럼 4분의 여기 1, 4, 4, 16 플러스 49가 되니까 4분의 50, 66이군요. 자, 이제 이와 같이 되고요. 그럼 2로 약분되는군요. 2로 약분하니까 2, 33 이와 같이 됐습니다. 2분의 33이네요. 자, 이제 여기가 2분의 33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됐네요. 계수가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Y라는 벡터는 C1, U1, C2, U2고요. 그리고 C3, U3예요. 이때 U1은 U1과 U1의 내적, U1과 U1의 내적분의 Y와 U1의 내적, 이거 스칼라분의 스칼라분이니까 이거 어차피 스칼라예요. 그래서 편의상 괄호 붙여서 표시해 볼게요. U1 벡터 앞에 이만큼의 스칼라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C2도 마찬가지예요. U2, 내적 U2, 그리고 Y, 내적 U2, 그리고 U2예요. 그리고 C3도 U3와 U3의 내적, 그리고 Y와 U3의 내적, 그리고 U3입니다. 자, 이 괄호에 해당되는 이 분모와 분자값들을 이미 다 계산해 놨습니다. 자, 이것분의 이거예요. 11분의 11이니까 1, U1, 그 다음에 U2와 U2의 내적분의 Y와 U2의 내적이에요. 이것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이것분의 이거예요. 약분되는군요. 약분돼서 2분의 33분의 마이너스 33이에요. 내항분의 외항이에요. 경도라니까 서로 지워지고 올라와서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마이너스 2 U3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계수를 아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직교기저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입니다. 직교기저라면 이 계수를 아주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직교 사용이라는 개념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직교 사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점과 U 벡터를 품고 있는 어떤 부분 공간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 공간을 편의상 W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볼까요? 자, 이게 W라는 부분 공간이었더라 보겠습니다. 얘가 부분 공간이니까 당연히 덧셈에 대한 항도원인 제로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U 벡터가 W 안에 있는 벡터였더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에서 U로 가는 이 위치 벡터를 생각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 Y라는 벡터는 W 위에 있지 않은 벡터입니다. 그림을 또 따로 그려볼게요. 이게 이해하기 쉬운 그림인데요. 이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W라는 어떤 Rn 공간 안에 있는 어떤 부분 공간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원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U 벡터가 W 안에 있는 벡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Y 벡터는, 이 보라색 Y 벡터는 W 위에 있는 벡터가 아니었더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상 이 W라는 부분 공간을 선생님이 오른쪽 손바닥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Y라는 벡터는 바로 이 W라는 부분 공간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예요. 그에 반해서 이 U라는 벡터는 바로 W라는 부분 공간 안에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이 노란색 벡터는 이 W라는 부분 공간 위에 놓여 있는 벡터예요. 이제 직교 사용이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Y라는 이 보라색 벡터를 U 벡터 위로 그림자를 비치려고 합니다. 그림자예요. 수직 그림자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림자 벡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벡터를 책에는 저자가 y 햇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y 햇 이렇게 이거 햇이라 있습니다. 마치 모자를 씌웠다는 해서 y 햇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자, 이제 여기 잘 보면 이 빨간색 벡터는 u 벡터하고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적당한 스칼라벨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 햇은 u 벡터의 적당한 상수배예요. 그래서 그 상수를 알파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벡터를 이 W하고 수직이 되는, 이번에는 자 이제 입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파란색 벡터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파란색 벡터를 이제 책에서는 저자가 Z 벡터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파란색 벡터를 이제 Z 벡터로 놓는다면은 그림을 잘 보세요. 얘는 이제 서로 수직입니다. 자, 이 빨간색 벡터 y 햇하고 파란색 벡터 Z 벡터를 두 개를 더하면은 분명히 보라색 벡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Z하고 y 햇을 더하면은 이 계산 결과가 그림사로 보면 이제 y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벡터를 분해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개의 합을 이용해서 보라색 벡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보라색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u 벡터 위로의 정상에 해당되는 y 햇을 어떻게 구하고 또한 이 z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명칭부터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라색 y 벡터에서 노란색 u 벡터 위로에 요 빨간색 벡터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노란색 u 벡터 위로의 y의 직교사형이라고 말합니다. 직교사형 또는 그냥 간단하게 정사형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z 벡터를 뭐라 하냐면 이 u에 직교하는 y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u에 직교하는, 그렇잖아요. 서로 수직입니다. u에 직교하는 y의 성분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요 알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보라색 벡터를 u 벡터 위로 정상 내리는 이 y 햇이라는 벡터를 직접적으로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 벡터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됩니다. 특히 이 내적 공간 단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 이 y 햇, 즉 직교 사형이기 때문에 직교 사형을 어떻게 표현하고 구하는지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y 햇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색깔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y 햇은 얘를 넘기면 y-z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z를 갖고 합시다. z, 왜냐하면 이제 이 z가 그림사로 보면 u하고 수직이거든요. 그래서 내적이 여기라고 이제 사용하려고 하니까 얘를 남겨놓고 얘를 넘겨야 되겠군요. 자, 이제 z는 여전히 색깔을 맞춰서 일단 볼게요. y-얘를 넘기면 y 햇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색깔 구별 없이 쓸게요. y 햇은 여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u 벡터와 비례하기 때문에 적당한 스칼라벨, u 벡터의 적당한 스칼라벨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림을 보면 이 z는 u와 직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z하고 u를 내적하면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z하고 u의 내적이 0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z는 다시 쓴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y 마이너스 알파 u 내적 u 이퀄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적은 덧셈 연산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y 내적 u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벡터 중간에 있는 스칼라는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u 내적 u 이와 같이 됩니다. 이퀄 0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u는 당연히 제로 벡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넘기고 나눠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넘기고 나눠버리면 알파라는 이 스칼라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알파의 모양은 넘기고 얘를 나눴습니다. 이게 제로 벡터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요. u 내적 u 분의 y 내적 u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알파의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y를 u 위로 직교 사용, 즉 정상을 내리는 것을 찾고자 했었잖아요. 그래서 y 햇을 찾는 문제는 여기 보다시피 알파 u였거든요. 알파 구해졌습니다. 알파의 모양은 u 내적 u 분의 y 내적 u였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어차피 스칼라 분의 스칼라니까 이제 가로를 써서 표시를 할게요. 이 벡터 앞에 스칼라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앞서도 용어를 약속했었죠. 이 y 햇을 우리는 y 벡터의 u 벡터 위로의 직교 사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u 벡터 위로의 직교 사용 또는 이제 정사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가 됐으면은 여러분들 이걸 하나의 공식과도 같아요. 반드시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그람시미터 과정을 이용한다든가 할 때도 정말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직교 사용이라는 말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거 잘 보면 u 벡터 위로 정사를 내는 건데요. 만약에 어떤 부분 공간 L이 u 벡터로 생성됐다고 보겠습니다. u 벡터에서 생성됐다고 가정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공간 위로의 정사형도 동일하게 이제 이 정사형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y 햇이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프로젝션이라는 말 뜻 때문에 PROJ라는 기호를 수학 고유의 기호로서 다음과 같이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프로젝션 직교 사용 또는 정상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y 벡터 위에 있는 거를 아래에 있는 벡터 위로 정사를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y 햇 기호 대신에 저걸 주로 쓰려고 합니다. 요거예요. 다시 쓴 것뿐입니다. u 내적 u 그리고 y 내적 u 그리고 u예요. 즉 이 좌변은 이 기호를 다시 썼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y의 u 벡터 위로의 직교 사용은 이건데요. 자, 조금 전에 구두로 설명한 것처럼 만약에 이 부분 공간 L이 U에 의해서 생성이 됐다라고 가정할까요? 즉 얘가 스팬 오브 U예요. U로 생성되는 공간을 L이라 했다면은 U 위로의 정사형이라는 것도 이렇게 표시가 됐지만 L 위로의 정사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와 똑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U 내적 U L을 생성하는 벡터가 U였다면은 U 내적 U분의 Y 내적 U예요.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Rn 공간상에 어느 한 부분 공간이 있고 그 부분 공간이 하나의 벡터로 생성됐다고 가정한다면 하나의 벡터로 생성됐을 때를 다룬 거고요. 우리는 이제 더 뒤로 가면서 n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경우까지도 이 이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벡터로 만약에 생성됐다고 가정했을 때 한 벡터 위로의 정상을 내리는 것은 이렇게 프로젝션 기호 표기가 이렇게 됩니다는 것을 직접 증명을 해봤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y 벡터가 7하고 6으로 되어 있고요. u 벡터는 4하고 2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그림에서 봤던 y가 이 7, 6으로 되어 있고 u가 4하고 2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u 위로 y의 직교 사용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직교 사용을 구하려면 이걸 계산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u와 u의 내적과 y와 u의 내적을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하고 u의 내적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하겠습니다. 28, 26, 10이에요. 40이군요. 그리고 이제 u와 u의 내적 계산합니다. u와 u의 내적이니까 4, 4, 16, 2는 4예요. 20이에요. 자, 그래서 프로젝션 이제 y 벡터를 u 벡터 위로 정상을 내리는 것은 u와 u의 내적분의 y와 u의 내적 그리고 u예요. 자, u와 u의 내적은 20이고 y하고 u의 내적은 40이었어요. 약분하니까 이 u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직교 사용은 이 u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u였었으니까 u의 2배니까 8, 4 이렇게 되는군요. 자, 여기까지는 됐네요. 자, 그런 다음에 y를 직교하는 두 개의 벡터들, 즉
스팬 U에 속하는 벡터와 U에 직교하는 벡터들의 합으로 표시하시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빨간색 벡터와 파란색 벡터의 합으로 보라색 벡터를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얘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빨간색 벡터 y 햇이거든요. 근데 y가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죠? 이제 파란색 벡터를 z 벡터로 했으면은 z 벡터는 y 벡터 마이너스 y 햇으로 계산하면 돼요. 자, 이제 y 벡터가 7, 6이고요. 그리고 y 햇은 이거예요. 8, 4. 그러니까 벡터의 뺄셈으로부터 이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y 벡터는 y 햇 더하기 z 벡터로 표시가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y 벡터는 7하고 6이에요. 그리고 y 햇은 이거예요. 프로젝션 8, 4. 그리고 z 벡터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고 이거 더하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팬 U에 속하는 벡터, 스팬 U에 속하는 벡터가 바로 y 햇 이거예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U의 직교인 벡터가 이거예요. 두 개의 합으로 표현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자, 요 벡터가 U 벡터고요. 그 다음에 요 벡터가 Y예요. 그래서 Y 벡터를 U 벡터 위로 정상되는 것이 Y 햇이고요. 여기가 바로 Z 벡터예요.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Z 벡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Y 햇 벡터와 요 Z 벡터를 더하면 벡터의 힘의 합령 원리를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더한 거와 같잖아요. 이것이 보라색 벡터 Y예요. 얘가 이제 아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게 빨간색 벡터였고요. 프로젝션. 얘가 파란색 벡터였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4번은 이 그림에서 Y에서 L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빨간색 벡터를 품고 있는 직선이 L이에요. U 벡터로 생성되는 부분 공간이에요. 이때 Y에서 요 L까지의 거리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얘를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 길이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요 길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이 벡터의 크기는 잘 보세요. 이 길이가 이 길이와 같아요. 그래서 요 노란색은 바로 Z의 크기를 구하는 말과 같은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Z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의 제곱을 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자, 따라서 Z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그래서 루트 5예요. 이 그림사로 보면은 바로 요 길이를 구하는 얘기였거든요. Y하고 L 사이의 거리, Y하고 L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니까 이 Z의 크기였고 Z의 노매값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피타고라스 정리선과 똑같아요.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해줬습니다. 이 문제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정리 5번. 방금 전에 살펴봤던, 자, 요거. 우리는 지금 이렇게 P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했을 때 요 개수가 잘 보면은 조금 전까지 계산했던 모양과 같은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계산한 건 단 하나의 벡터를 생각했다면 이 정리 5번은 이제 여러 개의 직교하는 기저들을 구성하고 있는 P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했을 때 요 앞에 개수가 결국은 이 앞에 개수가 Y의 유한위로의 정상이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이제 계속 이 앞에 개수들이 각각의 벡터 위로의 정상을 나타내는 그 값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정상을 나타내는 스칼라배지요. 아까 이제 우리가 상수배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그림에서 여기 상수 알파배. 바로 요거는 벡터를 하나만 갖고 계산한 거고요. 이제 정리 5번에서 말하는 요게 C1, C2, CP가 바로 이제 벡터 여러 개로 결합되어 있을 때 요 각각의 알파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모양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P개의 벡터들의 결합으로 하면은 추상적이니까 잘 와닿지 않으니까 단 두 개만 갖고 해보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단 두 개만 갖고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걸 볼까요?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제 여기 y 벡터 있고요. 여기 제로 벡터 있습니다. 이제 이쪽 벡터가 u1 벡터, 이쪽 벡터 u2 벡터예요. 그럼 이제 y 벡터 단 두 개만 있다고 볼게요. 직교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가 u1과 u2가 있었다고 가정한 것뿐이에요. 자 이제 얘네들이 직교 기저였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부분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벡터는 이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때 이 U1과 요 C1과 C2가 의미하는 바가 방금 전까지 계산했던 바에 의해서 U1과 U1의 내적분의 Y와 그리고 U1의 내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 C2도 마찬가지로 U2와 U2의 내적분의 Y와 U2의 내적 그리고 U2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요 값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Y의 U1위로의 정상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얘는 Y의 U2 위의 정사형이에요. 자 보세요. 프로젝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각각의 괄호는 스칼라비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벡터까지 포함해서 요거 하나씩은 이 Y 벡터를 U1 벡터 위로 정상을 내린 거하고 Y 벡터를 U2 벡터 위로 정상을 내린 것들을 더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Y 벡터였을 때 Y 벡터를 이쪽이 U1 벡터, 이쪽이 U2 벡터예요. U1 벡터 위로 정상을 내려요. U1 벡터 위로 정상을 내리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U2 벡터 위로 정상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빨간색 벡터를 말하고요. 얘가 저 그림상으로 파란색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 벡터 Y는 만약에 두 개의 벡터로만 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U1과 U2 위로 정상을 내린 벡터들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R3나 R4 더 나가서 Rn 공간으로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이상 시각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런 개념이었구나 하는 것만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이 직교 기저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직교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시가 되는데요. 잘 들여다보니까 각 기저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벡터 위로 프로젝션, 그래서 직교 사형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결합으로 표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직교 기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는 정규 직교 기저와 그리고 우리가 또 아주 중요한 직교 행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